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 도읍을 2번 옮긴 백제. 1993년 부여 능산리 고분 서쪽 절터에서 백제 금동대 향로가 발견되었어. 1300년간의 긴 침묵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지. 백제 금동대 향로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야. 향로에 정교하고 다양한 문양들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지? 꼭대기에는 태평성대를 가져온다는 봉황이 날개를 펴고 있고, 뚜껑에는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이 있어. 산 사이사이로는 향이 피어오르는 구멍들이 나 있어. 산 위로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상상해봐. 정말 멋지겠지? 바늘 모양의 몸체에는 연꽃이 있어. 백제인들이 꿈꾼 이상적인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야. 이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려면 정치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문화적 기반도 성숙되어야 해. 이렇게 아름다운 향로를 제작할 수 있었던 백제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한반도를 이끈다. 한반도 가운데에 위치한 한강 유역 지역은 어디로든 진출하기 유리해. 게다가 풍부한 물 자원으로 농사 짓기에도 적합했어. 뿐만 아니라 서해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지.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시작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백제야. 지리적 장점 덕분에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지. 이때가 4세기 중엽인데 4세기 초반에 고구려가 중국 세력인 낙랑군을 몰아내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어. 낙랑군이란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야.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 백제의 근초공황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어. 이때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며 대성을 거두었지. 당시 신라는 아직 고구려나 백제를 상대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어.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가야 외와의 관계를 강화할수록 고립되어 갔지. 때마침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하자 고구려와 신라는 자연스럽게 우호 관계를 맺었어. 이와 같이 4세기는 삼국과 여러 나라가 이해관계에 따라 손을 잡기도 등을 돌리기도 하는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단다. 고구려 한강을 차지하다. 백제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어. 북쪽의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점차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 거야. 광개토 대왕은 대외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광개토라는 이름답게 영토를 널리 개척했어.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고구려의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남하 정책을 펼쳤어.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이 거세지자 백제와 신라는 자연스레 손을 잡았어. 433년 나제 동맹이 맺어진 것이지. 백제의 계로왕은 고구려의 공격이 임박해오자 국경 방어에 힘을 기울였어. 삼국사기를 보면 장수왕이 도림이라는 사람을 도망자로 꾸며 백제로 보낸 이야기가 나와.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보낸 거지. 도림의 뛰어난 바둑 실력에 반한 계로왕은 도림을 궁에 머물게 하며 친절하게 대했어. 도림은 계로왕의 마음을 얻은 뒤 준비한 말을 넌저시 건넸어. 세상 사람들이 백제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궁궐이 너무 초라하다고 말이야. 그 말에 넘어간 계로왕은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명령했어. 대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계로왕을 원망했고 나라 살림은 거들났어. 도림은 몰래 고구려로 돌아와 장수왕에게 백제의 사정을 보고했어. 그리고 475년 장수왕이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 수도 한성으로 쳐들어갔어. 갑작스러운 공격에 백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어. 계로왕은 아우인 문주에게 백제 왕실을 부탁한 뒤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갔어. 계로왕은
장수왕 앞에서 목이 잘려 죽었단다. 고구려가 백제왕을 죽이고 한각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주도권이 고구려로 넘어간 거야. 다시 일어서는 백제. 계로왕을 뒤를 이은 문주왕은 신라에 가서 구원병을 데리고 돌아왔어. 그러나 수도 환성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지. 문주왕은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 도읍을 웅짓, 즉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옮기게 돼. 이로써 500년 지속됐던 한성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지. 나라를 지키지 못한 백제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귀족들은 임금을 무시했어. 해씨 세력은 문주왕을 제거하고 백제의 권력을 틀어주었지. 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왕이 13살의 나이로 즉위했어. 세근짜리 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근왕은 허수아비 왕이었지. 허약해진 백제 왕실을 다시 일으킨 건 무령왕이었어. 무령왕은 22담로를 설치해 귀족 세력을 누르고 고구려에 과감하게 맞서 싸웠어. 담로는 성을 의미하는 지방 행정구역인데 전국 22개 지역의 왕족을 파견해 귀족의 권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한 것이지. 중국 역사책 양서를 보면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 라는 기록이 나와. 무령왕 뒤를 이은 성왕은 중국 양나라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다졌어. 고구려가 함부로 백제를 넘보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지.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었어. 백제가 부여의 후손이며 옛 부여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표부였지. 또 늘어난 인구와 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의 충남 부여 지역인 사비로 도읍을 옮겼어.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것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면 사비로 천도한 것은 백제가 한성시대에 버금가는 국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해. 백제 금동대학로는 바로 이 사비 시대에 제작된 거야.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연꽃. 대학로의 몸체에 새겨진 연꽃은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해. 백제가 영원하기를 바랬던 왕실의 염원이 담긴 것이겠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백제. 백제 성왕 때에도 고구려와의 전쟁은 계속되었어. 고구려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던 성왕은 돌궐이 고구려를 공격하다 신라와 함께 한강 요역의 고구려의 성을 공격했어. 돌궐은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튀르그계 민족이야.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가 돌궐 때문에 남쪽에 신경 쓸 틈이 없을 때를 이용해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는 큰 성과를 올렸단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을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백제가 다시 한강 요역을 모조리 차지했지. 백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지. 성왕은 복수전을 준비했어. 이번에 외와 가야까지 끌어들여 힘을 모았지. 554년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관상성을 공격하려고 했어. 승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성왕은 호위병 50명만 이끌고 밤길을 달리자 매복해 있던 신라군에 붙잡히고 말았어. 신라는 군은 그 자리에서 성왕의 목을 베어버렸어.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었지. 관상성에서 싸우던 백제군은 싸울 의지를 잃고 후퇴했어. 이를 뒤쫓던 신라군은 백제군을 전멸시켰어. 신라 응징에 실패한 백제는 기세가 크게 꺾였어. 반면 한강의 주인이 신라로 바뀌면서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단다. 더 알아보기.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이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왼쪽은 왕의 발 받침대이고 오른쪽은 왕비의 베개야. 모두 백제의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장례용 물건들이야. 무령왕릉의 구조는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양식이야. 무덤의 구조나 벽돌의 연꽃 무늬가 양나라의 것과 흡사해. 벽돌로 쌓은 아치는 정말 정교해.
관도 일본 소나무인 금송으로 짰어. 금송은 외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쓸 수 있었는데 아마 문현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여. 이건 백제가 외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야. 웅진 시대의 백제는 주변국들과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백제가 일어설 기틀을 마련한 것이란다. 퀴즈! 백제의 허약해진 왕실을 다시 일으킨 왕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댓글에 올려주세요. 쓱 그리고 후루룩 읽는 스케치 한국사.